안녕하세요. 俺の 원피스 大切な 도서관 帽子だ。 원두입니다. 大事にし 이번 원피스 1135화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샹크스가 보여줬던 행적들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내용들과 이번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정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화에서 모든 것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비브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책들을 크게 만들어준다고 했고, 더 나아가 모든 유기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육성육성 열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거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되죠. 물론 영구적으로 거인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거대화가 가능하다면 루피 일행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콜론을 만나게 됩니다. 콜론은 엘바프의 다른 어린이들과 다르게 과거 엘바프 전사들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현재 엘바프의 어린이들은 싸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엘바프의 전사의 느낌이 없습니다. 게다가 콜론은 루피의 어린 시절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루피는 콜론에게 지금의 엘바프의 다른 어린이들과 다르게 기계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콜론 역시 자신을 공격한 루피를 좋아하면서 사왕을 동경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콜론을 난폭하다며 놀리고 싫어하지만 루피는 그런 콜론을 위로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현재 엘바프의 분위기에 대해 전투는 야만적이고 난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바프와 너무 다르죠.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줄 인물로 우솝을 뽑고 있습니다. 엘바프의 정상화죠. 저는 조만간으로 보고 있는 엘바프 전투에서 우솝이 현재 아이들에게 엘바프의 긍지와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실제 전투적으로나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다음 세대 엘바프 아이들이 싸워야 할 때는 싸우도록 영감을 준다면 우솝은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바프 전사의 긍지와 용기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우솝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의 남자와 붕대를 감고 있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저는 신의기사단 소속의 첩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붕대를 감고 있는 여자의 말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로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질문했죠. 이때 몇 마디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건방지다는 표현과 무례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보다 아랫사람들만을 상대하던 습관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의기사단은 원피스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최고 등급의 촬영인마저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샹크스와 비슷한 외형은 피가랜드 가문일 확률이 매우 크고, 피가랜드 가문은 신의기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진짜 샹크스일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피는 과거 샹크스의 패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지금 같은 엘바프에 같이 있는데도 루피는 이 두 명이 도착한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남자가 샹크스 본인이었다면 루피는 충분히 패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루피에게 견문색을 알려주었던 레일리는 루피의 견문색을 소개할 때 루피는 상대의 존재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의 의도와 의지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감지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드를 쓰고 있는 샹크스 외형의 남자는 샹크스 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번 야르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야르는 루피 일행들을 보고 나서 밀짚모자 일당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밀짚모자 일당은 루피와 선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엘바프에서 밀짚모자 일당은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08살의 야르에게 밀짚모자 일당은 샹크스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과 엘바프의 관계가 더 깊고 샹크스가 엘바프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챕터에 메인 주제가 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의 인물을 후드 샹크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등장한 후드 샹크스 일행들의 목적이 루키를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임무를 받은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이 두 명이 신의기사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이 두 명은 세계 정부의 사람들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 엘바프는 현재 지워야 할 1순위 지역이죠. 현존하는 세력 중에 과거의 역사와 공백 200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에서는 오로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거병의 적단까지 파견했죠. 여러분 로키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로키는 루피에게 자신을 풀어주면 원하는 해적단을 폭파시켜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조건은 루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등장한 2명의 신의 기사단 추정인물들이 로키를 풀어주고 로키에게 루피 일행들과 엘바프를 같이 공격하자고 한다면 현재 파티를 즐기고 있는 루피 일행들과 엘바프의 거인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엘바프 거인들이 로키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로키와 루피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엘바프에서 루피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루피는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그들이 루피를 적대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등장한 그 2명은 루피와 엘바프를 이간질시키고 로키의 힘을 가지고 엘바프를 혼란에 빠뜨린 후 엘바프에 존재하는 공백 200년에 대한 자료를 없애고 사우로와 로빈을 처리하는 것까지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정부 입장에서 엘바프에게 가장 까다로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와 하나로 뭉쳤을 때의 거대한 힘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2명이 샹크스의 피가랜드 가문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을 때 결국 그들은 로키에 대해서 물었고 로키를 풀어주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만약 신의 기사단이 정말 루피 일행들을 제거하고 엘바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더 거대한 전력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이미 루피 일행들이 오로성을 상대로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분명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신의 기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그 2명으로 밀짚모자 일행들과 엘바프의 거인들을 이기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엘바프에 도착한 방식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바프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마법진이 생기면서 도착하는 방법은 에그헤드에서 오로성이 도착한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세톤성처럼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주체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의 방법이 똑같다면 엘바프에서 이들을 소환한 주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엘바프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환호에 차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큰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엘바프가 사랑했던 왕을 죽이고 전설의 능력을 빼앗은 로키가 다시 봉인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로키의 봉인이 풀리는 그 시점부터 엘바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